안녕하세요. 아침 공부 이찬영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9라는 책을 파트별로 좀 나눠보고 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린 서바이벌, 필환경 시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기드림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니셜을 가지고 그 트렌드를 10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PIGG의 G에 해당되고요. 그린 서바이벌입니다. 그 책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이다. 그동안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가 하면 좋은 것 혹은 자신의 개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필환경의 시대가 됐다. 재활용 플라스틱 대란은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에 관한 정책 변화와 더불어 실제 우리 삶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프리사이클링과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펼쳐지며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기업들의 친환경 캠페인도 확대되는 추세다. 패션에서도 환경과 자원을 생각하는 컨셔스 패션 바람이 거세다. 재활용을 의미하는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며 제품을 리디자인한다. 필환경은 잔인한 동물 실험을 거부하는 크루얼티 프리 제품으로 이어진다. 채식주의는 확장된 형태의 비거니즘 운동으로 발전하며 원 헬스, 원 웰페어 사상을 확대시킬 것이다. 또한 프리덤 푸드를 강조하는 동물 복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 될 것이다.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 시대로 이동하면서 자원과 환경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와 협력 그리고 소비자들의 작은 실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친환경에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게임과 축제의 방식이 도입되며 에코 페어런팅과 같은 친환경 소비자 교육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친환경 트렌드에서 필환경 시대로 이행하는 과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2019년.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환경지향 소비가 질적, 양적으로 모두 성숙하게 자리잡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나 개인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에서 쓰레기 분리를 해보면 정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상품 포장이 이제 비닐 제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종이류 쓰레기는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5배 정도가 비닐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쨌든 잘 분류해서 버리면 이게 뭐 비닐은 비닐대로 또 종이는 종이대로 재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위안을 얻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재활용 비율이 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분류해서 버려도 재활용 비율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버리는 그 플라스틱 중에는 해마다 뭐 거의 1200만 톤 정도가 뭐 바다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뭐 통째로 물고기의 먹이가 돼서 물고기 뱃속에 뭐 페트병 그런 사진이 뭐 이슈가 되기도 하죠. 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제가 좀 어디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요. 그 물고기 배를 따보니까 그 안에 이런 플라스틱 조각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이 플라스틱들이 햇빛에 대해서 잘게 부서진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미세 플라스틱인데, 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서 이 변한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 먹고요. 다시 이거를 먹이 사슬의 최상단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먹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서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현재 해양에 약 5조 개가 있고, 이거는 지구를 400바퀴 휘감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조합이 같은 데 스며들어서 사람이 이거를 맛있게 먹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먹는 모든 해산물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뉴스를 아주 좀 경악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책에도 이런 그 아주 충격적인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표가 무슨 표냐면 현재의 자원 수요를 충당하려면 얼마나 많은 나라가 필요할지를 보여주는 표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세계의 평균은 1.6이죠. 그러니까 지구의 1.6배가 있어야 현재 상황을 감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프랑스가 1.1, 1.7. 무슨 말인지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2.2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거의 상단에 있죠. 일본이 현재 나라의 7배가 있어야 7개 일본이 있어야 그 나오는 자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8.4개가 있어야만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우리 땅이 소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심각한 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환경 문제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친환경 문제는,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는 이제 필수 선택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환경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야만 이제 서바이벌, 생존이 가능한 시대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을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고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책에 소개한 것을 좀 참조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즉, 필환경 시대에 프리사이클링과 제로 웨이스트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첫 번째는 일단 재활용 이전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프리사이클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건 구입 단계부터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과다 포장 제품을 거부한다거나, 그리고 가방 안에 장바구니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들을 사용한다는 것. 4월 1일부터인가요? 이렇게 이제 일반 슈퍼에서 비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정식으로. 그런 건 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인 컵을 좀 휴대하고 다닌다거나, 그렇게 일회용 용기 제품 구입을 자제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집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것, 제로 웨이스트.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미국에 이제 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4년간에 총 배출 쓰레기가 작은 유리병 하나더라고요. 그 미국 환경운동가인 로렌 싱어라는 사람인데, 로렌 싱어라고 하고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이 사람의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4년 동안 작은 유리병 안에 그 쓰레기를 다 담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할지는 정말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자체 재활용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 플라스틱 포장재를 물품 수납 등의 적절한 용기로 재활용한다거나, 뭐 그리고 남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주는 부분,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주택가 앞에 보면은 어쩌다 이렇게 보면 멀쩡한 제품들이 노란 스티커가 붙이고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노란 스티커가 덩치가 큰 소파나 뭐 가구나 기타 여러 가지 가전제품 같은 거를 버릴 때 그 주민센터 가서 미리 가격을, 그에 해당되는 가격을 지불하고 스티커를 구입해서 그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그런 것들 중에 괜찮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느 집을 지나다가 제가 필요한 아주 튼튼한 좋은 의자가 있어서 주워와서 잘 쓰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발견해서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내놔서 다른 사람들도 가져가서
쓸 수 있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들을 보통 가져가는 사람들은 다 아마도 대부분 폐기해서 가져가더라고요. 폐기 자체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니까요. 그러기 전에 쓸만한 것들은 서로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민 자체적으로 이런 재활용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좀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좀 개선되고 적용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노란 스티커의 좀 크기를 좀 줄이고 쉽게 뗄 수 있는 재질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게 스티커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자국이 아주 더럽게 나서 쓸만한 제품을 주워도 그 스티커 떼는 게 일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쉽게 뗄 수 있으면 누가 그 제품을 가져가서 쓸 때 쉽게 스티커를 떼내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 스티커를요, 다시 이제 주민센터에 가져가면은 그 스티커 가격의 반을 원래 주인에게, 나머지 반을 가져간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제도가 좀 활성화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재활용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현재는 그 주민센터와 연결된 고물업자들이 이 물건들을 수거해서 폐기하는 그런 조건으로 주민센터로부터 돈을 받는 그런 구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제품을 일반인이 가져가면, 그래서 그 스티커를 다시 반환하면 그렇게 돈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동물과 나의 건강은 하나라는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책에서는 원 헬스 원 웰페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하나로 보는 것이 원 헬스이고요. 또 동물과 인간의 복지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이제 원 웰페어 사상인 거죠.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건강한 닭과 돼지로부터 건강한 먹거리가 나온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알다시피 양계장의 닭들이 A4 용지 한 장 크기에서 날개짓 한번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보니까 진드기가 기생하고, 이것 때문에 살충제를 살포하고, 이게 닭의 체내에 습수되어서 살충제 계란이 또 나오게 되고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원 헬스 원 웰페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살충제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게 또 닭의 몸에 그대로 녹아들고, 그걸 또 우리가 인간이 먹게 되는 거니까요. 동물에게 충분한 그런 어떤 원래 그 동물이 살아가는 환경들을 잘 보장해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결국 인간에게도 득이 되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FAWC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제시한 동물 복지에 대한 동물의 5대 자유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갈증,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로는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는 고통, 상처 및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로는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다섯 번째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5대 자유는 사실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뭐 동물에게 실현되면은 정말 뭐 좋은, 동물 입장에서 좋은 활자가 되겠지만요. 결국은 이게 고스란히 인간의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측면에서 이 동물에 대해서, 그 동물의 사육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겨울에 모피 입고 으스대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저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선현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 경제란 말은 자원 채취, 대량 생산, 폐기에 이르는 그런 구조를 말하고요. 순환 경제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의 방법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제이죠. 즉 적게 쓰고 오래 쓰면서 버리는 양은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순환 경제로 우리의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가 잘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책에서는 에코 크리에이터라는 그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순환 경제 의식의 필연적인 상승은 반드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바로 에코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에요. 앞으로는 이 에코에 신경을 쓰는 그러한 사업자, 비즈니스 분야가 더 각광을 받고 성장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이 에코, 어떻게 환경을 좀 보존할까? 친환경적으로 내 사업을 구상하고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필환경 시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위해서도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줌으로써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돼지꿈 네 번째 그 필환경 시대에 대한 트렌드 코리아 2019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에 5번째 트렌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